안녕하세요. 김필수입니다. 우리가 네이버 이 몰타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몰타 TV에서 이 답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요. 혹시 이 자동차의 모든 것 관련 있는 것을 질문을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유튜브 몰타 TV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몰타에서 올라온 질문들인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가 이 급발진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자동차 급발진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인정을 좀 안 하고 있고요. 또 재판에서도 100% 패소를 합니다. 지금 급발진의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답해 드리면요. 1980년대 초에 이 자동차가 기계 부품에서 처음으로 ECU 전자제어 장치를 도입을 했어요. 아마 르망이 나올 때 아마 그때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때 바로 자동차 급발진도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관성이 있겠죠. 따라서 지금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은 특히 전자제어 장치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체적인 원인은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요. 또 센서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자동차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의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면서 무력화가 된다는 거, 차를 세울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특히 한 가지 특징이 급가속이 되면서 엔진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굉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는 이 급발진의 원인은 전자제어 장치의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근에 사실 급발진이 이슈가 된 이유가 레이 급발진 네. 그 영상 때문인데 영상을 보셨죠? 네. 예, 영상을 보면은 그 운전자분이 기어를 수동으로 돌려놓고 저단 기어로도 계속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다시 한번 굉음을 내면서 네.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네. 원인이랄지 문제를 알고 계시면 좀 네. 답변해 주세요. 일단 레이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 많이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일반 기흥 IC에서 신갈 IC까지 뭐 3, 4분 정도 일어나는 굉장히 국내에서 생기는 약 2,000건의 연간 2,000건의 급발진 사고 중에서 이렇게 길게 이어진 부분들은 없었고요. 또 무사히 차량이라든지 탑승자가 안전하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관심의 증폭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조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는 차를 세울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상당히 많이 동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변속기를 저단 기어를 썼다든지 또는 나중에 시동을 껐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보게 되면은 그 저단 기어로 놨는데도 차가 속도가 좀 줄어들었다가 가속이 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 레이에 들어가 있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뜻이냐면 자동 변속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 H킥이라고 비슷하게 해서 수동 변속기 같이 저단 기어로 낮출 수 있는 기능들이 요새 변속기를 보면 다 기능이 들어가 있죠. 자동 변속기가 급발진 생기는 이유는요. 엔진의 이 동력이 그 변속기하고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데 그 연동이 돼서 바퀴까지 전달할 때 사람이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급가속이 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 변속기 기반에서 임의로 저속으로 좀 낮추다 보니까 엔진의 힘이 변속기로 전달이 될 때 연동이 되는데 일단 기아가 떨어지게 되니까 동력 전달이 바퀴까지 전달되는 게 짧은 시간 동안에 낮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좀 늦춰졌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 변속기는 엔진하고 연동해서 움직이니까 그 저속으로 내렸던 그 행위 자체가 무력화가 돼 버린 겁니다. 무력화가 되면서 연동이 되면서 다시 가속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따라서 임의로 저속으로 저단계로 낮춘 부분들은 약간의 효과가 있었지만은 짧은 시간 이후에는 바로 정상적인 급발진의 형태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 현상이 잠깐 발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 질문 시트에는 없는 내용인데 교수님 이제 답변을 들어보니까 수동 차량은 동력이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급발진이 안 된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네, 행위 자체가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서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급가속이 될 때는 차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 브레이크 자체가 무력화 현상이 생기니까 그러나
브레이크 진공 배력이 조금 남아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나눠서 밟지 말고 한 번에 꽉 밟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다 놓으면서 시동을 꺼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자동 변속기를 N에다 놓는 것도 이 엔진하고 변속기가 연동이 되지만은 그나마 행위 중에서 차가 바퀴까지 전달될 때 D보다도 N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전에 모든 급발진 사고나 다른 것들을 봤을 때 제조사 측에서는 소비자가 그 증거를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야 그 뭔가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비싼 차를 사면서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원인 증명을 본인이 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법률로서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 현재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생기는 급발진은 정식으로 신고되는 것은 80건에서 한 120건 사이입니다. 약 100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약 20배 정도로 보고 있는데 2,000건 정도로 보고 있죠. 그 중에서 한 70에서 80%는 운전자 실수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짧은 시간에 문제가 생기는 차는 갑작스럽게 가속이 되면은 운전자가 멘붕이 된다 그랬죠. 머릿속이 하얗게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난 이후에 물어보면 그냥 급발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본인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을 해서 밟았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예전에 국가수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들었고 저희 뭐 예를 급발진 연구에서도 70에서 한 80% 그러니까 1,600건 정도는 운전자 실수로 보고 있지만은 400건에서 500건은 진짜 급발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한 내용대로요. 국내에서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100% 폐쇄하는 이유는요. 자, 전자제어장치 이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현이 불가능해요. 사고 이후에는. 또 증거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전기 전자적인 사고는요.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을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이 증거를 찾아서 문제점, 결함을 입증해라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종합병원에서 수술 잘못했는데 피해자 가족한테 수술 잘못한 거 찾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결국은 국내는 소비자가 봉이다, 마루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반대로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재판 과정 중에 급발진 문제가 있으면요. 소비자한테 최대한 배려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자동차에 대한 결함에 대한 것들도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제작사가 밝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의 배려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이 보상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반대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국산차도 그렇고 수입차도 그렇고 급발진 생겨도요. 그냥 누워서 자도 괜찮습니다. 왜? 알아서 져주는 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관련법은 소비자한테 특히 자동차 관련 소비자는 가장 불이익을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적 구조를 지금 개편하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급발진 사고는 이길 확률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볼 거 있죠. 결국은 급발진 생겼을 때는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그나마 차가 조금 부서지면은 액땜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법적 구조적으로 가장 개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해서 이 소비자한테 자동차 제작사가 속인다든지 뭐 리콜을 안 한다든지 지연을 한다든지 또는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뭐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물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제작사가 망할 정도거든요. 두 번째는 자동차에 결함이 생기게 되면은 이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구조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같은 문제가 두세 건만 생겨도 미국의 NHTSA 같은 도로교통안전청입니다. 이런 공공기관이 나서서 소비자 중심으로 조사에 들어가요. 이런 세 가지가 믹서되어 있다 보니까 레몬폭 같이 신차 교환 환불 프로그램도 잘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작사가 충실하게 소비자를 위해서 열심히 안 하게 되면 바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맞을 수도 있고요. 회사가 망할 정도가 된다는 거고 또 결함도 밝혀야 되는 구조겠죠. 따라서 급발진 같은 사고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보상도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결함에 대한 것들도 메이커가 밝혀야 되는 구조죠. 국내에서는 그 세 가지가 아무것도 구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발진 사고가 생기고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100% 폐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게 현재의 자동차 관련 대한민국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들어보니까 이제 화가 나기까지 하는데요. 네. 그
아무래도 역사가 짧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레이스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로고를 이용을 해도 브레이크 양이나 스티어링 각도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하물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추락을 해서 몇 년이 지나도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혹시 자동차 쪽에는 이런 장치가 지금 전혀 없어서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안 좋아졌다든지 뭐 이런 부품들이나 뭔가 용품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자동차의 결함인지 운전자의 책임인지를 밝히는 이 장치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장치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에서 도입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보통 EDR이라고 얘기하는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가 있습니다.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라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사고 기록 장치를 둔갑을 했다고 보셔도 돼요. 원래 이 EDR은요, 자동차 제작사가 에어백이 자사 차량의 에어백이 터질 때 터지는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해서 ACU라는 자동차 에어백 전자제어 장치에 집어넣은 소프트웨어예요. 에어백이 안 터지면 기록도 안 되고 또 주로 운전자의 행태보다도 엔진의 회전수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이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EDR에 대한 데이터는 별로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EDR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또 메이커만 자기네만 열 수가 있고요. 특수 장비를 이용을 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EDR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자동차 메이커의 면제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EDR이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메이커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실수 안 했다는 거 밝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보만 소비자가 확실히 밝혀서 그 정보만 있게 되면은 나머지는 메이커가 밝혀야 되는 거죠. 두 가지는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핸들을 꺾는 거 하나고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이겁니다. 이 정보는요. 2008년 이후에 모든 차는 다 이 기록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요. OBD2라고 해서 우리가 운전석 왼쪽에 하단에 진단 커넥터가 있는데 이 진단 커넥터에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를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기록하는 장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장치만 있으면은요. 근데 이 장치 말고 또 가속 페달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고 탑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작사의 노력 또 정부가 의무화시켜서 소비자 중심으로 움직여주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국내에서는 이런 노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장비도 이 장치도 예전에 한 6, 7년 전에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에서 이 민간 차원에서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이었는데요.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샘플이 나왔었는데 무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운전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급발진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급발진이 생긴다 하더라도 자동차 메이커가 이런 책임을 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는 지금 수십 년 동안에 소비자가 모든 것을 다 안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동차 제작사의 노력 또 정부가 말씀드린 이런 장치 개발하고 탑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희가 만들어 보니까요. 담배값만한 거 탑재도 쉽고요. 실제로 한 3만 원 정도면 이런 거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비행기용 블랙박스를 자동차용 블랙박스도 탑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보편화되면요. 자동차용 블랙박스는 모든 차에 의무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직접 운전할 때는 결국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다른 인사말이나 하실 말 네. 있으시면.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네이버 이 몰타 자동차 커뮤니티에 여러 궁금증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몰타 TV 유튜브 쪽입니다. 이쪽에다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또 필히 알아야 될 내용들 앞으로 추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타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분야별로 아마 답변할 기회가 더 많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alta.